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의 숨은 비밀 설계. 단가 산출의 핵심인 기계 경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네이버에 설담연구소를 검색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설계 단가 품셈표를 보면 가끔 빨간 박스 안에 굴삭기 같은 건설기계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딱 명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는 건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아주 특별한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1강부터 쭉 이어서 보셔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꼭 순서대로 시청해주세요.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바로 그 빨간 박스 안에 있던 굴삭기, 무한궤도 0.6M3의 기계 경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 방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최신 표준품셈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이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을 작성하거나 사업비를 산정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매년 개정되어 최신 건설 환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꼼꼼하게 짚어볼까요? 먼저 팩트 1. 모든 건설 장비는 시간당 작업량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1시간당 얼마나 많은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기타 경비가 투입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정밀한 기계 경비를 산출할 수 있죠. 표준품셈 자료집 8-4페이지에 있는 운전경비 산정 파일을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기계가 1시간 가동될 때 발생하는 연료비, 오일류 비용, 소모품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항목들을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산출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팩트 2. 고가의 장비가 1시간 일을 하면 그만큼 가치가 소모되고 줄어들겠죠. 이걸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 바로 기계솔료입니다. 표준품셈 216페이지에 0.6M3 굴삭기의 시간당 솔료 개수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복잡한 계산 다 빼고 끝에 2.08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솔료는 단순히 장비가 낡는다는 감가상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의 취득 가격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정비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기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엔진 오일 교환, 필터 교체, 예방 정비 등 기계의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지출이 이 솔료에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계 솔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장비의 총 소유 비용 TCO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팩트 3. 굴삭기가 혼자 흙을 파는 건 아니죠. 숙련된 운전기사님의 노임도 당연히 경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굴삭기 기사님은 어떤 노임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1. 일반 기계운전사. 2. 화물차 운전사. 3. 건설기계운전사. 정답은 3번 건설기계운전사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정한 거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모두 관련 근거 자료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이상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계약 시 건설업자는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증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도 이러한 노임 산정 기준이 더욱 명확히 제시될 예정이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건설기계 경비 산출은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최신 법령,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데이터는 90% 이상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 블로그 https://blog NAVER COMSHSKINGS 2229억 9729만 9767에 가시면 2023년 건설기계 기계 경비 산출표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며 건설기계 경비 산출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기계 경비 산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바로 유류단가입니다. 2023년 7월 평균 유류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해볼게요. 유류단가는 한국석유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인 오피넷 https://www.opinet.c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분일간, 주간, 월간, 분기, 연간, 기간, 그리고 제품 고급비 반류, 보통비 반류,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 등을 설정해서 조회하면 원하는 지역별 평균 공급 가격을 매우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오피넷의 유류단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계 경비 산출 시에는 이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한 공급 금액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용 경유의 단가가 1619.21원이라면 이를 1.120% 부가세로 나누어 부가세 제외 금액인 1472원을 산출하게 됩니다. 바로 이 1472원을 적용하여 최종 기계 경비 산출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전체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경비 산출은 크게 기계솔료, 운전경비 연료비, 운전수 급여, 잡지료비 등, 그리고 경우에 따라 수송비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간당 솔료는 앞서 설명했듯이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를 포함하며 이는 기계의 취득가격에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시간당 솔료 개수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연료비는 유가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항상 오피넷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잡지료비는 엔진오일, 그리스 등 기계 운전에 필요한 소모품을 의미하며 이는 보통 주연료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거나 표준품셈의 운전 경비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산정해야만 실제 현장의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기계 경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건설 기술자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 얻으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기계 경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표준품셈에 근거하며 시간당 작업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기계솔료는 단순히 장비의 가격이 아닌 감가상각, 정비, 관리 등 기계 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운전원 노임은 해당 장비의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직중건설기계 운전사 등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판례에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비 산정 시에는 오피넷과 같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되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원칙들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계 경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1강부터 쭉 이어서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자료를 직접 찾고 이것저것 만드시면서 진정한 전문가의 시야를 가지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충분히 혼자서도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드리기 위해 설담연구소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과 실무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영상을 돌려보시거나 네이버와 구글에서 설담연구소를 검색해서 저희 프리미엄 콘텐츠를 방문해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많은 유익한 정보와 자료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되는 그날까지 설담연구소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